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기사 세 번째 강의 시각디자인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디자인론, 이건 이제 시각디자인 이론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 계속 벌써 색채학 강의 했고요. 인쇄 및 사진기법. 자, 그 다음에 시각디자인론. 자,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필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시각 디자이너 정도의 자격을 갖추려면 색채학, 인쇄 및 사진기법,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시험, 기사 시험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각 디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죠. 시각 디자인이니까 시각이니까 눈으로 뭔가 보기 좋게끔 만든다.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을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시험을 보는 것도 웃긴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각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을 합격할 확률은 상당히 물론 운이 좋아서 시험 문제가 그날 이렇게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하여튼 딱 그렇게 운이 좋아서 붙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붙는 것은 본인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떨어져야 할 친구는 떨어지는 게 도리어 그 학생에게 멀리 봤을 때는 도움이 됩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을 보는 또는 시각 디자이너가 될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필기 시험을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필기 시험을 떠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과목을 통해서 시각 디자인의 개념 또 나아가서 디자인의 개념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 디자인론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잘 듣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각 디자인을 잘 이해하셔서 나중에 우리 실기시험 보는 것까지 잘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시각 디자인 자, 시각 디자인 이론이에요. 이론 원래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시각 디자인을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이 무엇이냐? 자,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물어봐요. 제가 디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게 난처해 합니다. 디자인이 뭐지? 그래서 이 디자인이 뭐냐 했더니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뭔가 모양을 이쁘게 만드는, 그러니까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뭔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조차도 그래요. 제가 이제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면 그림 잘 그리겠네요. 컴퓨터 그래픽 잘 하시겠네요. 이 정도만 안다는 거죠. 또 제 직업을 우리 안 사람들 예전에 컴퓨터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 뭐예요? 그러면 컴퓨터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를 고치거나 수리하고 하는 사람으로 아는. 예. 여러분들도 대학생이거나 또는 직장인들인데 대부분 컴퓨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 컴퓨터 하는 사람이죠. 그죠? 예. 컴퓨터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의 개념인데 그만큼 디자인이 뭔지에 대한 부분도 모르면서 디자이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강의 잘 들어보고 디자인 개념도 이해하시고 또 그 많은 디자인이라는 개념 안에서의 시각 디자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디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게 되면요. 디자인이라는 말, 이 말은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어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데시그란의 데세뇨, 그 다음에 데생이라는 말을 어원으로 갖는다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자, 그렇게, 데시그란의, 그 다음에 데세뇨, 그 다음에 데생, 이런 말이, 이 말이 어원이 돼서 지금의 디자인이라는 말만 나온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디자인이라는 것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거 역할과 의미는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교재도 나오지만 디자인의 뜻은 계획하다, 그 다음 뭐예요? 설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 시각 디자인론에서 시험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요거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시험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원은 데시그란의 데세뇨, 그 다음에 데생이다. 이 말,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요 말에 대한, 이거 뭐, 어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간혹 나와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하튼, 뭐, 데생이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 말이죠. 그죠? 프랑스 말이고, 그 다음에, 데세뇨는 이제 이탈리아의 말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다, 설계하다, 또는 뭔가를 뭐 지시하다, 표시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의 문제에 나오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의 디자인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래요. 컴퓨터 그래픽 하는 게 아니래요. 뭐 하는 거래요?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여러분. 계획하다, 설계하다? 자, 그러면 계획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언가를 계획한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를 계획합니까? 현재를 계획합니까? 미래를 계획합니까? 그쵸?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자, 뭘 목표하는 거죠? 미래에 무언가를 목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계획은요, 미래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미래에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격증 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격증 따는 거 왜 그래요? 뭐, 학점은행제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취업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목표를 갖죠. 그 목표는 뭐예요? 불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행복 추구. 자, 뭔가를 행복하기 위한 행복 추구 행위입니다. 자, 그럼 그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다양한 주관적이겠죠. 그리고 행복 추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개, 돼지, 말, 소? 아니죠. 누구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럼 인간은 다양한 직업도 있고 다양한 연령도 있고 다양한 성별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행복 추구를 위해서 미래의 뭔가를 목표하고 계획하는 것, 그게 디자인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자, 뭔가를 계획하는데 무엇을? 미래의 무언가를 행복을 위해서 누구의? 인간의. 그래서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인간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또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뭔가를 계획해주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디자이너죠. 바로 여러분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이란 말은요, 뭐, 근대 이후에 이렇게 뭐, 그 전에 데시그란의 데세뇨, 데생,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뭐 의장, 뭐 도안, 뭐 이런 말로도 사용을 하고요. 상업미술, 뭐 이런 말로도 사용하고 응용미술이란 말로 썼어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한 말 자체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이 행위를 과거부터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현대적 개념의 디자인의 형태로 그다음 그 말의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 근대 이후에 사용했을 뿐이지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해왔던 행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행위를 모두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디자인의 개념은, 자, 어원은요, 이 디자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사실 이 디자인이라는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우리는, 야, 계획하다라고 해도 돼요. 계획과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는 바로 데시그란의 데세뇨, 데생이라는 말, 뭐 프랑스나 이태리의 어떤 말을 가지고의 이제 영어 표기인 디자인이 생겼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디자인의 실제 의미는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계획하다, 설계하다. 계획하다라는 것은 뭔가 미래에 무언가를 목표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인간의 행복 추구다. 그렇다면 디자이너라는 사람의 역할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에 뭔가를 계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나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자, 그거와 함께 기획이라는 개념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계획은 뭔가 미래의 목표를 한다 그랬죠. 그럼 쉽게 한번 설명해보자. 자, 여러분들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친구들과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주도 여행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제주도 여행 계획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계획은 목표하는 것이죠. 왜 목표하는 거죠? 친구들과 가서 불행하고 다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추억도 만들고 행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목표한 그것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가기 전에 뭔가를 준비합니까? 아니면 그날 가서 그냥 바로 모여서 그냥 갑니까? 물론 그날 모여서 그냥 가도 돼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
비용과 시간의 뭐가 생겨요? 어떠한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자, 사실 우리 여행 갈 때 뭔가를 많이 준비하고 갔는데도 가면 그거 빠뜨렸다 이러는 게 우리 인간인데 아무 준비 없이 그날 그냥 모여서 그날 가게 돼. 물론 그것도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사전 준비를 하죠. 사전에 뭔가를 준비를 하는데 이 사전 준비의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기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의 개념과 기획의 개념을 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주도 여행에 대한 목표에 대한 계획에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기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이디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번에 여행 갈 건데 야, 네가 좀 아이디어 내봐. 재밌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이고 좀 배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번에 우리 여행 가는 거 네가 기획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개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획 행위 자체와 계획 행위는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돼요. 왜? 계획이 곧 기획이고 기획이 곧 계획이니까 이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업무에는 두 가지 업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획 업무와 하나는 기능적 업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기획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것이 실제로 뭔가 실천이 돼야 돼요. 그죠? 뭔가 형태를 갖추고 실제 어떠한 시스템이든 형태를 갖춰서 실행해야 되고 현실화돼야 그게 실제 디자인 또는 계획 행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업무 하는 사람은 우리는 관리자,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능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앙드레 김 선생님 같이 패션 디자이너를 뭐라고 해요? 그분이 옷을 다 만드나요, 직접? 내가 옷 다 만들어요 하고 옷 다 만드시나요? 물론 그분이 옷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기획을 하죠. 옷은 누가 만들어요?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가 만드는 거예요. 자, 영화 감독들이 있죠, 그죠? 영화 감독들이 자기가 다 카메라도 찍고 편집도 다, 물론 학교를 다니는 예비 감독 될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만 실제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 만들 때 감독 혼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카메라 감독 따로 있고, 음향 감독 따로 있고, 또 조명 감독 따로 있죠? 그 사람들의 뭐 하는 거예요, 감독은? 감독이 뭐예요? 감독, 바로 매니지먼트, 관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관리를 통해서 만든 작품은 그 감독자의 작품이 되죠. 또 기능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또 뭐가 되는 같은 프로젝트를 참여한 전문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획과 좋은 기능인이 같이 만나야 좋은 계획이 되고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기획자와 기능, 이거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기능인 그러면 상당히 뭔가를 좀 폄하하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 공장에서 단순하게 뭔가 단순한 작업을 하는 그런 기능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능인은 이제 외국 선진국, 특히 독일 같은 데는 마이스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바타라는 영화, 제임스 카메론이 영화를 만들기 전, 3년 전에 이미 기획은 다 끝났었어요. 근데 그 영화 못 만들었죠. 왜? 기획은 했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냈지만, 그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 3년 후에나 그 영화를 만들 수 있었죠. 만약에 3년 전에 만들어버렸으면 완전 우레메 같은 이상한 영화가 됐겠죠. 그죠? 이렇듯 기획과 기능 이렇게 두 가지의 업무를 높고 낮은 거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는데 거북이가 졌어요. 이겼잖아요, 한 번. 근데 그건 토끼가 실수할 때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토끼가 억울해서 한 번 더 하면 그 다음에 거북이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그럼 토끼가 100만 번 싸워도 100만 번 다 이기는 싸움이죠. 거북이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야, 네가 원하는 달리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수영 시합해.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영 시합을 해야죠. 그럼 거북이나 토끼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이렇듯 거북이는 수영을 잘하면 되는 건데 왜 토끼가 되려고 하냔 말이죠. 우리나라는요, 토끼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북이든 뭐든 다 토끼랑 경쟁을 시켜서 토끼처럼 살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북이인데 토끼처럼 못 산다고 좌절하는 거야. 그러지 말자는 거죠. 거북이는 수영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토끼인지 내가 거북이인지를 아는 것이 디자이너의 역할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럼 그림을 잘 그리는 걸 가지고 디자이너의 역할에 어떤 역할, 기능적 역할에
하시면 돈 많이 벌어요. 돈 버는 게 디자인의 여러분의 목표잖아요. 나중에 취업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떵떵대고 살고 싶어서 디자이너가 물론 이제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겠지만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 목적이라면 기획이나 기능이나 다 벌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거북인데 토끼처럼 하려면 효율도 떨어지고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토끼가 실수할 때만 기다려야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듯 기획과 기능, 이 업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내가 기능적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나는 뭔가 기획보다는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컴퓨터 그래픽 또는 기타 등등의 어떤 기능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나는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럼 그걸 하셔야죠. 그 다음에 나는 기획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획과 기능.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이 기획 개념의 이론과 기능적 이론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획적 개념은요,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무언가를 기획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여행에 대한 기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여행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게 있잖아요.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가 계획이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기획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에 대한 개념은 사실 지식 체계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지식 체계가 기획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 경영, 디자인 정책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경영 관련한 지식도 같이 배우면서 그 경영에 대한 디자인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 그럼 어떤 행정에 관련한 것을 같이 기획하는 거다 보니까 이 기획 단독적인 개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디자인에 관련한 것은 거의 기능에 관련한 지식 체계가 많다. 그래서 기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형태에 관련한 지식 체계들이 그냥 전부 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은 여러분이 만들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내면 그것이 나름대로의 얼마든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건 좀 더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디자인은 이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일단은 이 디자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이 기능적인 것에서도 아주 단순 기능만을 가지고 우린 디자인으로 오해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이렇게 기획 개념과 기능 개념에서 모두 디자인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이런 행위는 곧 다 인간의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어봐. 그렇다면 좋은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갈 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건이라는 것과 하나는 변수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여자들끼리 가는 여행, 남자들끼리 가는 여행이다라는 조건이 달렸어요. 그러면 똑같은 기획이 될까요? 똑같은 아이디어가 될까요? 아니죠. 여자는 남자처럼 가면 엄청 불행합니다. 실제 MBC 방송국에서요, 한번 했었어요. 여자들이 남자처럼 여행을 가게 하고 남자들이 여자처럼 여행을 가게 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여행 갈 때 어때요? 바리바리 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사게 하고 남자들은 대충 싸가는데 막 싸게 하니까 막 거기서부터 막 불행해 하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럼 남자들은 왜 가져가요? 이런단 말이죠. 여행지에 갔더니 여자들은 이제 펜션에서 뭔가 이렇게 옷도 보여주면서 막 수다 떨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들 그렇게 못하고 밖에 나가서 남자들처럼 물에 빠뜨리고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놀게 했더니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이렇듯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획과 아이디어는 바뀔 수 있다, 안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디자인 산업기사나 기사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날 시험과 둘째 날 시험이 주제는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보이 국제대회 포스터, 다음 날은 비보이 국제대회 입장권.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이 있겠지만 일단 조건 딱 하나 그냥 포스터냐 입장권이냐에 따라서도 시험 문제는 같아요, 틀려요? 틀려지는 거예요. 왜? 첫날 포스터는요, 불투적 다수에서 이 비보이 국제대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 날 보는 시험, 입장권은 이미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첫날과 둘째 날은 분명히 어떠한 광고 전략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시험 문제가 첫날, 둘째 날이 만약에 같다고 보면 둘째 날 보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첫날 나왔던 시험 문제를 알고 둘째 날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첫날이 좀 쉽고요. 둘째 날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날 보는 분들이 또 첫째 날에 뭐가 나왔는지를 알고 보다 보니까
또 어떤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하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첫날과 둘째 날 조건이 딱 한 가지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시험 문제가 되듯이 이렇게 항상 기획을 할 때는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 그럼 여자야. 근데 얘는 20대고 얘는 60대다. 이러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행을 기획하거나 또는 뭔가 어떠한 걸 계획할 때 그 계획에 있는 조건들을 잘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시험으로 얘기한다면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 조건을 잘 분석하는 것과 그 다음 변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문제라고 얘기해요. 문제라는 게 뭐예요? 문제예요. 말 그대로 문제 될 수 있는 거. 자, 다 퍼펙트하게 문제를 인식해서 준비를 했어요. 가서 뭘 먹을 것인가, 뭘 탈 것인가, 뭘 볼 건가, 했는데 한 가지의 변수만 놓쳐도 그 여행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 여행 뭐예요? 뭘까요? 날씨. 그래요. 기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재작년인가에 정말 날씨 때문에 여행 엉망됐었거든 하고 여행에 대한 문제인식을 한 번만 딱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날 전화해서 그 날씨 정도 한 번 정도 알아봤으면 그 여행은 정말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르고 준비했다가 폭풍이 왔다. 그럼 그 여행은 엉망이 되는 거죠. 이렇듯 좋은 기획,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변수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관찰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인식과 조건들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입시 미술할 때 왜 정밀 묘사를 요구할까요? 바로 관찰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 잘 그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디자인의 능력이 바로 관찰 능력이에요. 바로 이 문제를 볼 줄 아는 거죠. 일반인들은요. 자, 문제가 많은 게 우리 인간들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 돼요. 문제 없는 게 정상입니까? 문제가 많은 게 정상입니까? 문제가 많은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어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강한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자는 기획, 아이디어. 이걸 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 우리 원시인이었다고 해서 네안데르탈, 크로마뇽이 하면서 우리 인간을 상당히 멍청한 원숭이로 진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금의 우리가 어떤 기본 지식들이 많아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활을 만들었다? 작용과 반작용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갖고 있는 어떤 환경 안에서 돌이 딱딱하다. 그 돌을 또 깎아서 만들어서 돌도끼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다 나무를 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단한 디자인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무인도에 갇히면 야자수로 물을 먹고 싶을 때 손으로 하겠어요? 네? 돌로 하는 것도 힘들다고. 근데 그걸 깎고 형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똑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웃기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 개념 지나고 나면 이제 제가 우리 인간을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 디자인의 아주 기본 원리를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여하튼 왜 진화론이 웃긴 건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 할게요. 아니 선생님 필기 강의하는데 뭔 소리 합니까? 시각 디자인론은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요것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디자인이 뭔지, 시각 디자인이 뭔지, 그 목적이 뭔지 이것만 아시면 문제는 아주 쉽게 풀이가 됩니다. 자, 여하튼 요거 잘 들어보세요. 관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자, 친구 2명한테 시켰어요. 너랑 둘이 준비를 해, 기획을 해, 아이디어를 내. 근데 너네 둘 중에 재밌고 잘된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그대로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제주도 여행을 100번씩 갔다 오내고 한 명은 한 번도 안 가보냅니다. 그럼 누가 더 기획을 잘할 확률이 높을까요? 갔다 오내겠죠. 바로 기획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과 자료가 많은 사람이 뭘 낼 확률이 높아요? 좋은 기획과 좋은 아이디어. 물론 무조건 경험과 자료가 많다고 해서 아이디어 잘 낸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자료라는 게 있고요. 2차 자료라는 게 있어요. 1차 자료는 직접 경험이라고 하고요. 2차 자료는 간접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1차와 2차 이건 뭐예요? 내가 직접 조사하는 거고요. 2차는 뭐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자료의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 책이에요. 책.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25살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17살이 됐어요. 25살인데 17살에 그 모양은 바뀌었는데 정신은 25살의 정신을 갖고 다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뭐만 바뀐 거야? 생각만 바뀐 거야. 뭐예요? 그 기간에 뭘 가지고 경험을 갖고 과거로 돌아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이 바뀌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거. 내가 지금 25인데 35살에 먹을 생각을 지금 나이 25살의 나이에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도 안 되는 스펙 갖추고 나의 어떤 정체성도 없이 쓸데없는 공부, 물론 쓸데없는 공부는 없는데 나의 정체성,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스펙을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목표의식. 자, 계획이 있어야 기획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목표가 없는데 그것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대충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젠간 난 여행 갈 거야 하고 다 준비해버리는 거죠. 스키, 수영, 뭐 기타 등등 다. 그러면 힘도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지죠. 근데 나는 하와이 갈 거야 라고 목표가 정확히 있으면 그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것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벌써 시험 문제도 이런 게 나와요. 1차 자료, 2차 자료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차 자료 수집법에 대한 얘기는 마케팅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 조사법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관찰법이라든가 뭐 등등의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관찰 능력이 탁월하면 좋은 기획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이러한 조건, 변수들을 다양하게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디자이너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디자인 경영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디자인 플러스 경영이죠. 선생님이. 자, 그러면 디자인과 경영, 이것이 어떻게 플러스가 되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자이너인데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또 뭘 배워야 됩니까? 마케팅도 공부하잖아요. 그죠? 예. 마케팅. 왜 그러냐면 이 디자인을 가지고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디자인을 가지고 써먹을 때 우리 사람들은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바로 그러한 경영, 돈을 버는 목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디자인 경영이 무엇이냐? 자,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쉽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이 2005년 이후부터 디자인 경영을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디자인을 안 했느냐? 그 전에도 디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제품에 대한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디자인만 했었단 말이죠. 경영이라는 것에 디자인이 접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영의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거죠. 그 차이가 뭐냐? 자, 그 삼성의 CEO, 최고 경영자인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이 요즘에 이제 몸이 안 좋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여하튼 CEO인 이건희 회장이 2015년도엔 말이야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할 거야라고 큰 계획을 프로젝트를 잡죠. 자, 우리 여행 가겠다라고 선생님이 잡았어요. 대학 교수가 우리 MT 갈 거야 이렇게 잡았죠. 바로 계획자, 이 계획자가 최고 경영자 CEO가 그런 목표를 하죠. 그럼 선생님이 다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유능한 우리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준비해야 하고 뭐예요? 그 프로젝트를 내리죠. 마찬가지로 삼성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 있는데요. 유능한 친구들이 들어가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무슨 팀이라고 그래요? 기획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획팀 안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내려가면 그 기획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준비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국내 자료가 아닌 외국 자료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획 개념에 대한 걸 잘하려면 영어도 요구를 하는 거. 왜 영어 잘하면 좋을까요? 영어만 잘하면 다 성공하나요? 아니요. 영어를 잘하면 다른 나라의 자료, 2차 자료까지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지. 영어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지만 영어를 하면 다른 나라의 경험, 다른 나라의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팀 안에는요, 과거에는 영어 잘하고 경영 관련한 MBA 과정, 이런 과정을 했던 친구들이 거의 다 포지셔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영 기획팀 안에 누가 들어가요? 디자이너들이 들어가요. 디자이너들이 들어가서 뭐예요? 포토샵 일러스트로 그림 그리나요? 아니요. 디자인 기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마트에서 통 큰 피자를 했어요. 아주 성공했었죠. 그런데 롯데마트 CEO가 야, 우리도 해 하고 계획을 했죠. 기획팀이 기획한 게 뭡니까? 바로 통 큰 치킨이었죠. 그런데 그건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바로 하나의 변수를 보지 못해서 망했어요. 그 변수가 뭐였어요? 바로 서민들이
피자에 비해서 닭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10배 이상 많았죠. 그러니 통닭이라는 그 가격 시장에다가 5,000원짜리 가격 충격을 줘버리면 서민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외국 이케아인가요? 그 가구 회사가 들어왔죠. 그 바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중소상인들 다 망하고 있죠. 그죠? 우리 주변에 또 이마트니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 중소사업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대기업들이 사악한 거죠. 돈도 많은 것들이 대기업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민들의 돈까지 다 뺏어버린다 이래가 욕을 졸챙이 엄청 얻어먹었죠. 그 바람에 이제 뭐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사업도 접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이제 시시 웃었겠죠. 너희들 바보들 그것도 몰라? 하고 뭐예요? 기획의 실패인 거예요. 그 기획팀 안에 아마 아버지 엄마가 그 기획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 엄마가 자기를 어릴 때부터 닭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키웠다라는 아픔이 있는 친구가 있었다면 아마 한 번 정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 날씨에 대한 문제를 여행 갈 때 한 번 알았듯이 알았다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그것은 기획의 실패야.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기획 잘한 거죠. 돈은요 역시 통닭이죠. 피자보단 통닭을 사람들이 더 먹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우리 사람들의 그거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다음에 연결된 문제를 볼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자, 디자인 정책은 뭘까요? 공무원인데 디자이너예요. 자, 일반 공무원들은 그냥 보도블록 이렇게 깔면 되는데 요 보도블록 사이 높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예산이 잡히면 보도블록 깔라서 그냥 쓰고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디자인 공무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요 문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러한 경영진들 또 일반 공무원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려면 디자이너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울 때요. 그냥 물량으로 도왔어요. 뭐 컴퓨터 보내고 막 그랬다고. 아니, 전기도 없는데 컴퓨터 보내서 뭐 할 겁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아프리카에 디자이너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디자이너들이 뭘 하냔 말입니다. 가가지고 일단 먼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분석하고 또 그들을 만나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 집이 이제 어때요? 거긴 흙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그 소똥을 지어가 이런 식으로 지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불을 또 피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연기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낮에도 이 안이 어둡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유아 사망률도 높아지고 뭐 기타 등등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예요? 이렇게 그 아궁이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놓고 여기다 불을 피고 연기가 나갔긴. 그랬더니 요거 하나 제안을 했더니 요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죠? 이거 완전한 혁명이다. 막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페트병 있잖아요. 요 동네 많거든요. 그래서 페트병 안에다 물을 담고 거기다가 세제를 넣으면 빛이 굴절이 돼가지고 이 안에서 상당히 어떻게 형광등 이상으로 밝게 비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거죠. 뭐 야간에 이걸로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디자이너가 해결해 줬더니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건 직접 이들이 이제 항상 지속 가능한 이죠.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자원과 기술 가지고 계속해서 이들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해서 디자이너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이죠. 바로 그게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지 무슨 그림 그리고 뭐 물론 그 역할도 디자이너들이 해요. 실제로 형태를 만들고. 근데 이제 디자이너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기능적인 것은 장인 정신이에요. 물론 기획도요. 마인드, 멘탈, 정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획이 됐든 기능이 됐든 모두 다 정신적인 멘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급 양주병이 있어요. 보기에는 너무 양주가 고급스러운데 그 안에 소주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건 양주입니까? 소주입니까? 소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 여러분도 너무 화려하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멘탈이 정말 디자이너적인 멘탈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고 정체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요? 자, 이래서 디자인에 대한 개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도 훨씬 더 깊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도 그렇고
또 시험을 또 목적으로 하니까 좀 짧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각 디자인론이라는 과목을 배우는 이유는, 자, 이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나 기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시각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각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시각 디자인이 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좋은 시각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시험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각 디자인을 이해하기 전에 디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의 어원은 데센 데지그란의 데센유라는 말을 어원으로 해서 지금의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의 목적은 뭐예요? 계획하다 설계하는 것이다. 계획은 뭐예요? 계획은 뭐예요? 미래의 뭔가를 목표하는 것이죠. 미래의 뭔가를 목표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것이죠. 누구의 행복?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디자이너는 인간들의 행복을 위한 것을 목표로 해서 계획하고, 자, 계획 안에는 기능적 행위와 기획적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는 2년 이상의 관련 학과 또는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능적인 거 보는 기능사 시험 있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나 봐도 되잖아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기능적인 거니까. 자, 그러한 개념에서 여러분들 디자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 디자인, 오늘은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시각 디자인이 또 무엇이고, 디자인의 분야는 무엇이 있고, 또, 디자인이 갖는 어떠한 기타 등등의 어떠한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어렵습니까? 다음 시간을 또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